조용한 아침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미국 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한인 노부부가 천천히 커튼을 열었다. 오늘도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출근을 재촉하는 전화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일을 내려놓았다. 60대 중반, 흔히 말하는 은퇴 이후의 나이였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챙긴 것이 통장이나 자산 목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가져갈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자신을 어떤 역할로 살아가게 할지부터 고민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건너와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손에 남은 화상 자국과 관절의 통증은 그가 얼마나 오래 불 앞에 서 있었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는 말한다.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루를 다시 만드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는 은퇴를 결정하기 전부터 일주일에 며칠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새로 이민 온 한인들에게 생활 정보를 알려주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은퇴 후 무엇을 할지 막연한 불안이 있었지만 그녀는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연습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은퇴 전에 시작했다. 그녀는 말한다.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수가 줄어드는 거였다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다고. 이들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특별한 사례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의 많은 50대, 60대는 마음 한켠이 서늘해진다. 우리는 은퇴를 떠올릴 때 늘 숫자부터 계산한다. 통장 잔고, 연금 액수, 지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은퇴 이후의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는 늘 막연하고 두렵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다가온다. 서울 외곽에 사는 한 남자는 50대 후반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오랜 기간 중간 관리자로 일했고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왔다. 그는 은퇴 전까지 자신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떠난 뒤 그의 하루는 갑자기 비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게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전화는 줄었고 약속은 사라졌고 아내와의 대화마저 줄어들었다. 그는 말한다. 돈보다 더 먼저 무너진 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었다고. 그는 뒤늦게 동네 체육관에 등록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엔 어색했고 자존심도 상했다. 예전엔 사람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안부를 묻는 얼굴들이 늘어났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한다. 은퇴 준비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연결될 자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일이라는 것을.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지방 도시에 사는 한 여성은 50대 초반부터 은퇴 이후를 걱정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은퇴 후 우울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더 벌기보다 삶의 밀도를 높이는 쪽을 선택했다.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지역 모임에 참여했고 작은 공부 모임을 직접 만들었다. 은퇴를 앞둔 지금 그녀의 일정표는 여전히 빽빽하다. 수입은 줄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루의 공백은 이미 채워져 있다. 그녀는 말한다. 은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셈이라고. 미국의 한인 은퇴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다. 그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들을 먼저 준비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사람들, 자신이 맡을 작은 역할. 그들은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도 다르다.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은퇴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 준비가 부족하면 본인의 탓이고 힘들면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이다. 이 전환을 숫자만으로 버티려 하면 마음과 관계는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자존감과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에서 본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통장을 열기 전에 하루의 모습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역할로 하루를 채울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면 아무리 준비된 자산이 있어도 삶은 쉽게 공허해진다. 60대에 은퇴한 미국의 한인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돈보다 먼저 삶을 준비했다.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서야 은퇴를 검색한다. 하지만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의 구조를 바꾸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천천히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은 통장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환을 지나치게 재무의 문제로만 다뤄왔다. 연금이 충분한지,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집을 줄여야 하는지 같은 질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는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보다 훨씬 앞에서 이미 시작된다. 역할의 상실이다. 매일 아침 나를 부르는 이름이 사라지고 내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끊기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흔들린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그 무대가 사라진 뒤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지 준비하지 못하면 은퇴는 쉼이 아니라 공백이 된다. 미국 한인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자산표보다 일정표를 먼저 만든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하루가 비는 속도를 더 경계한다. 누군가와 약속된 시간, 정기적으로 맡은 작은 역할,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이 없으면 인간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자신을 부를 호칭을 남겨둔다. 봉사자, 멘토, 회원, 운영자 같은 이름이다. 이 이름들은 수입을 주지는 않지만 하루를 붙잡아주고 관계를 이어주며 삶의 방향을 만들어준다. 한국의 은퇴 환경은 다르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고 일외의 역할을 준비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는 얕고 취미는 미뤄졌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느슨해졌다. 그러다 은퇴라는 사건이 닥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멈춘다. 이때 많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보다 허무에 가깝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가 길어지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존감은 조금씩 달아간다. 그 결과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오고 관계는 더 줄어든다. 이 과정은 돈의 많고 적음과 크게 상관없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수입보다 관계와 루틴이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지,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이 있는지가 삶의 안정감을 좌우한다. 이는 은퇴 후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 은퇴 이전부터 조금씩 연습되어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회사 밖의 시간을 설계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전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삶으로 이동하지만 후자는 낭떠러지처럼 떨어진다. 은퇴 준비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을 얼마나 쌓았는지가 아니라 삶을 얼마나 분산시켜 두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모든 의미를 일 하나에만 걸어두었다면 은퇴는 그 의미를 통째로 잃는 사건이 된다. 반대로 의미의 축이 여러 개라면 하나가 사라져도 삶은 유지된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 같은 요소들이 미리 자리 잡고 있을수록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뿐 아니라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도 선택지는 남아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고 역할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을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질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다. 오래 할 수 있는 일, 반복할 수 있는 만남, 무리하지 않는 속도가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한다. 결국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일을 내려놓은 뒤에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미국의 한인 은퇴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요로운 노후의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이다. 당신은 은퇴 이후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 가능한 미래가 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 통장을 열기 전에 하루를 그려보는 것, 그것이 은퇴 준비의 진짜 출발점이다.